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사이에 이제 기온이 이제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초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가을이 굉장히 짧죠, 그죠? 그래서 가을 잘 보내시고, 또 환절기니까 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또 지수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럼 뭐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띄워놓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지수 올라간 거 이제 아시아 증시랑 같이 비교를 좀 해보고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많이 갔어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고 NXT 대체거래소에서도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또 바이오주들이 또 약간 올라서 코스닥도 잘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요거 얘기해드리고요. 그 현재까지는 뭐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중소형주도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의 대형주와 중소형주 상승 파동을 좀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제 테마주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요쯤에서 어떻게든 타결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물론 이제 미국한테 유리하게 뭐 되겠지만, 어쨌든 뭐 타결이 되면 중소형주 테마주 올라가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일단 보시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뭐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 둘 다 똑같이 0.52% 소폭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별로 올라온 게 없죠, 그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도 여기는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했고, 금은 빠졌어요. 네, 물론 장중에 2% 이상 급등하다가 반락한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사상 최고가를 찍고 빠졌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좀 얌전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목소리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나가잖아요, 지금. 아, 네네네. 예, 목소리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거 마이크 확인한다고 저기 눌렀다가 이상한 잡음이 들어갔네. 네, 네. 예, 예. 네, 양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예, 이제 메시지 보내주신 거 봤어요. 네. 네. 자, 방송 계속 이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지수가 오늘 많이 어쨌든 뭐 미국은 좀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죠.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76%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1.8% 급등을 했어요.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시아랑 비교를 항상 해봐야 되거든요. 아시아 증시랑 일본은 오늘 3% 급등했어요. 중국은 조금 올랐어요. 0.6%. 중국은 횡보하죠, 그죠? 근데 항생지수 보시면은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는 2.4%, H지수도 2.4% 급등했고 대만도 1.4% 급등했습니다. 즉 아시아 증시가 다 올라갔는데 뭐 일본이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제일 세긴 한데 앞으로 좀 횡보하다가 올린 거거든요. 네,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뭐 계속 가요. 지지난주부터 올리더니 뭐 계속 올라갑니다. 파죽지세죠, 그냥. 저는 이제 증시를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많이 갈 거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걱정들 하시는데 설령 이재명이 그죠? 베네수엘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증시는 올라갈 거다. 왜? 베네수엘라가 그랬으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그죠? 투자하시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제가 봐도 어우 너무 세요. 너무 세.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폭락이 나올 거다 그런 걸 암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응? 너무 저기 사람들은 뭐 나라 망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게 부담스럽다고요. 네. 하여튼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보시면은 미국이라든지 뭐 여기 독일, 프랑스 이쪽 보면 잘 안 가요. 이게 바뀐 거라니까. 그 미국이 2022년도부터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했잖아요. 그때 미국에도 대형주만 몇 개 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독일이랑 프랑스 이런 데만 갔다고. 아시아 증시, 이머징 마켓은 안 갔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안 간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근데 지금 뭐 미친 듯이 갑니다. 미친 듯이 그냥.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누가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렸느냐.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수가 저렇게 올라갈 때는 누가 저렇게 올리는 거지? 이걸 확실히 해둬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오늘 뭐 SK 하이닉스겠죠. 그죠? 근데 SK 하이닉스만 간 게 아니고 오늘 이거부터 보시죠.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이제 4% 급등 마감했고요. 50만 원이 이제 코앞이죠. 근데 대체거래소 NXT에서는 얼마에 끝났냐? 이게 49만 원에 끝났어요. 네, 48만 5,500원. 포함된 거죠, 이거? 아닌데? 잠깐만. 대체거래소에서는 49만 원이 나왔어요. 좀 더 1% 더 올라서 끝난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50만 원 찍겠잖아요, 이거 그죠? 네. 미쳤어, 계속 가. 그러니까 저기 대법원에서 최태원한테 유리한 이제 그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는요, 이거 잘 보세요. SK하이닉스는 좀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아까 여기 유튜브 쪽에 제목을 SK 목표가가 어디 있느냐, 어딜까 이렇게 써놨는데 신고가라는 주식은 목표가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분 좋으면 뭐 대형주라고 해도 7%, 10%짜리 급등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를 얼마다라고 딱 잡는 거는 무리한 거고, 대신에 최근에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얼마나 제시했느냐 그걸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니까 찾으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잘 보시면요. 자, 거래량을 좀 빼고 얘기합시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인만 팔았어요. 개인만 쭉 나가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도 지금 최근에 적당히 올라가면서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부담스러운 게 뭐냐?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팔고 있죠. 근데 이 물량을 기관이 받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시세를 분출하고 꼭지를 찍을 때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외국인은 팝니다. 근데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서 올리는데 뭐 기사 엄청나게 쓰겠지, 그죠? 네, 뭐 앞으로 이제 뭐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 뭐 옛날에 꼭 유럽에 무슨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거든요. 최근에 보면 개인이 팔다가 약간 삽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그걸 기관에 사서 막 미친듯이 올려요. 수직으로 올리니까 팔던 개미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살짝. 좋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사고 싶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참고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안 가요 더 이상.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라는 주식이 어디가 목표가다, 어디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주식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뭐 엔비디아,
안 가잖아 최근에. 횡보하잖아요, 그죠? 안 간다니까. AMD 여기 뭐 최근에 하나 그 호재에 있어서 뽑았는데 그러면서 안 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뭐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도 최근에 보면 뭐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잖아.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그죠? SK하이닉스 너무 오버한다니까 지금. 저 기관들이 올리는 거라서요. 기관들이 못된 게 나중에 개미들한테 다 이제 넘겨요. 떠넘긴다니까. TSMC도 비슷하고 상승세긴 한데 지금 한 최근에 한 10월달 들어서 횡보하잖아요, 그죠? 그 미국에 이게 뭐냐면 반도체 지수거든요. 뭐 디렉시온 반도체 뭐 3배짜리. 얘도 안 가잖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최근에 잘 가다가 옆으로 돌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라고. 근데 왜 SK하이닉스는 미친듯이 가냐고. 수상하잖아. 수상하면 의심을 해보죠.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급해요. 사기꾼들이 뭘 이용하냐면 지금 빨리 투자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기꾼들이 그런 말투를 잘 쓴대요. 제가 여기서 제 홍보를 하고 싶은 건 저는 그런 말투 잘 안 써요. 제 방송 저기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저는 그런 말 안 써요. 대신에 너무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얘기도 안 하지만, 그죠? 네. 할 소리 하고 막 말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지 뭐 지금 빨리 저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기회니까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안 사면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들이 지금 그딴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도 쓴다고요 지금. 응? 2달 전까지만 해도 뭐 망한다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며, 힘들 거라며. 근데 그새 또 말이 바뀌었어. 아셨죠? 잘 판단하셔야 돼.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에서 끝났는데 SK하이닉스만 잘 나가더라. 근데 이제 대형주 중에 이것만 간 게 아니고요. 이것도 보셔야 돼. 재밌어요 오늘. LG전자 와 뽑더라고. 속이 다 뚫리대. 8%. 쫙 뽑습니다. 응? 저희 방에 보유 종목도 아니고 이거 추천한 적도 없는데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들어온 짱깨놈들한테 나라 안 뺏기고 기업들 안 뺏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가 중국 욕할 때 왜 중국 욕하냐고 그 항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주식 방송하다 보면 정치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이제 막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글 쓸 때는 있더라고. 근데 보수 쪽은 뭐 별말 없어요. 뭐 윤석열 욕해도 이분들은 뭐 자기들 생각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댓글 안 달아요. 근데 댓글이 전혀 아예 안 달리는 게 있어. 중국 욕하면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중 정서가 심한 나라인데 나라가 희한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LG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저기잖아요. 기업이 대표 기업이니까. 근데 8% 급등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3,800 이상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셋증권 보세요. 와 17%. 한국금융지주 신고가죠. 14%. 키움증권 12%. 부국증권 11%. 상상인 8%.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7%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종목들 그대로 들고 있는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시겠죠? 네, 그런 게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LS증권 여기도 요즘 마케팅 많이 하더만, 그죠? 7%, 한양증권 다 가잖아. 삼성증권도 6% 올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권주도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오션 같은 거 좀 오르긴 했는데 좀 이따 같이 봅시다. 잠깐만 차트 좀 바꿀게요. 여기 보면 KB금융 은행주죠. 3%. 신한지주도 1.78% 신고가. 은행주도 신고가요. 우리나라 망한다고요?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금융주가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을 못 믿겠다. 그래 저도 이재명 못 믿어요. 저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해야지 뭐 아닌 척 그래. 그죠? 저도 이재명 못 믿어요.
근데 왜 지수가 많이 갈 거다, 증시 많이 갈 거다, 그 얘기 왜 했겠어요?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아니,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안 났으면 좋겠지. 주식시장 올라가니까 좋다, 베네수엘라 꼴 나도 좋다, 베네수엘라 꼴이 나도 좋다,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이재명을 믿지는 않지만 이재명이 우리나라 지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 인하를 하면 금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 올라간다. 그걸 믿어라. 그거를 이재명이 알기 때문에 자기 임기 동안에 코스피 5천 간다고 얘기를 한 거다. 그 사람은 코스피 지수 5천까지 올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미국이 안 가면, 미국이 돈을 안 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기 아까 22년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우리 지금도 힘들잖아. 지금도 지금까지도 미국이 돈을 푸냐 안 푸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달라지고 뭐 그런 거거든. 그죠? 네. 이재명이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재명이 그 말했다고 막 이재명 싫어하시는 분들 막 주식 때려칠 생각하지 말고 미국을 봐라. 근데 그런 말 아무리 해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손절 때리면서. 손절 때리고 나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 되게 후회 많이 하실 거라니까. 지금 별로 후회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대형주만 오르지 중소형주 뭐 하나도 안 오르는데요?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가 떨어지고 있는 거겠지. 근데 오늘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 대형주가 이렇게 뽑으면 중소형주가 안 갈 것 같으세요? 왜 안 가는데? 대형주는 현금이 많아서 금리 인하를 하면 중소기업들도 대출을 땡겨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숨통이 트인다고. 금리 인하를 왜 하는데? 현금 많은 대기업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금에 목마른, 그죠? 네, 돈에 목마른 중소기업들 갈증이 심하잖아요. 물 먹이려고 그러는 거라. 나쁜 뜻으로 물 먹이는 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네? 그럼 가요? 당연히 가지. 왜 안 가? 무슨 논리로? 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도 뭐 2% 올라가고 이건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죠? 네. 다 가요.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안 가더라도 걔네들을 대체해줄 은행주, 증권주, 자동차 다 올라오잖아. 그 지수는 큰 조정이 없겠죠. 그럼 지수는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지난주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들이댔는데 어떻게 됐어요? 까였잖아요. 응? 까였잖아. 증시 폭락하든가요? 관세 협상이 지금 어그러져가지고 막 난리가 날 뻔했는데 증시가 폭락하더냐고. 폭락 안 하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휴전 협정 어기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상응 보복 공격을 했고 중동의 평화가 깨질 것 같은데 증시 폭락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하는 악재가 없다니까? 없어요. 실제로 미중 그 관세 전쟁 그게 가장 큰 악재인데 거기도 그런 이슈가 터졌는데 하락이 안 나와요. 응? 근데 왜 불안해하냐 이거지. 불안해하는 것만큼 수익이 많이 나면 여러분들 제가 되게 많이 불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불안하면 할수록 수익과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불안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올라와요. 이제라도 좀 깨닫고 내가 주식을 좀 해야 되겠구나. 들어와야 되겠구나. 들어오시라니까.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주식 관련된 스팸 전화를 자꾸 받아요. 제가 3, 4개월 전에 그런 얘기 했을걸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3, 4개월 됐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증권 관련돼 가지고 바닥을 찍은 게 주식이 바닥을 찍은 게 맞다. 왜냐면 3, 4개월 됐나? 더 된다 그래. 아무튼 요즘에 스팸 관련 주식 관련된 스팸 문자 받으시거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얘네들도 다 망했다고. 주식시장이 너무 얼마나 안 좋고 그죠?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주식 관련된 스팸 업체도 다 망했더라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부터 슬슬 문자 오더라고. 오늘 어떤 전화 받았냐면 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전화가 벨이 울려요. 이거 주식 스팸이구나 느낌이 오더라고. 받았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대더라고. 누구누구님이시죠? 그러길래 주식이냐? 그랬어요.
주식이냐?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이제 대충 이제 느낌이 와. 이제 아 이거 주식 관련된 스팸 전화구나. 주식이니? 띠 끊어버리더라고. 하나 더 물어볼 거라서 캄보디아냐? 이렇게 미친 것들 진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종족이 뭔지 아세요? 조선족이요. 네. 중국 놈들은 원래 싫어하고 제일 족자 들어가는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조선족이라고. 예전에 조선족이랑 아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인간들 못 씁니다. 네.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못된 놈들이 더 많아요. 네. 아무튼 뭐 뭔 얘기도 못 가져왔어. 어쨌든 네. 주식시장을 걱정하지 마셔라. 네. 계속 가잖아요. 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미국 걸 보여드려야죠. 아, 테마주는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 앞으로 중소형주 갈 거냐 이거죠. 간다니까요. 그 미국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행히 미국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나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차트 준비하면서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 많이 했어요? 문재인 때랑 이재명이랑 패턴은 똑같을 거다. 달라진 거 없을 거다. 정확하게 맞죠. 요즘에 부동산 정책 내는 거 보세요. 패턴 똑같잖아. 물론 강도는 이재명이 더 매운맛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다 뚜껑 열려서 난리가 났고 또 막 패닉 바잉을 또 불러일으키잖아요. 지금 10월 15일 날 추석 연휴 잘 세고 왔더니 부동산 대책 발표해가지고 패닉 와서 2030 애들이 지금 패닉 바잉으로 지금 부동산을 무지하게 사고 있다면서요. 똑같은 거라 또 애들도 힘들게 하는 거라 또 이게. 근데 어쨌든 둘이 패턴은 똑같아요. 두 정권이. 왜? 민주당 좌파 정권이니까. 그런데요 그때랑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주식하는 데 도움이 되셔서 그래. 1번을 찍으신 분들도 미군 철수를 외치지만 막상 미군이 철수할 것 같으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 내려앉을까봐. 맞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2번 찍으신 분들 2번은 찍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미군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으면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때는 트럼프가 어땠냐면 방위비 막 그거 올려야 된다 막 그러면서 미군 철수하고 뭐 한미 군사훈련도 좀 줄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려고 막 액션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했어요. 친북 친중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때문에 미군 철수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군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툭하면 미군 철수, 미군 감축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어떤 줄 아세요?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패턴은 똑같은데 트럼프의 패턴이 약간 달라졌어. 오히려 철수가 아니고 저기 미군 주둔하는데 땅 좀 우리 주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솔직히 땅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군 기지 있잖아. 평택이나 오산 그런데 군산 미군 기지 그냥 미국한테 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중국 고등학생 뭐 간첩 이놈들이 거기서 사진 찍어도 우리나라 경찰이 잡아가도 그냥 풀어주잖아. 미친놈들. 이게 나랍니까? 근데 차라리 거기가 미군 땅이 돼버리면 미국 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혀가요. 그냥 미군이 잡아가서 어딘지도 모를 뭐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고문을 해도 우리는 모른다고. 응?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 미쳤다고 미군 기지 가서 촬영을 해요? 다 중국 놈들이지.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막 중국 간첩 설치할 거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뭐 잘못된 생각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더 땅을 좀 줘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의 그 뭐예요 전력 있죠. 그러니까 뭐 리퍼 그러니까 드론 최강 드론 부대도 들어오고 막 미사일 방공 부대도 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1년씩 미군들이 와서 순환 순환 배치를 하거든요. 1년 근무하고 또 딴 데 가고 이렇게 도는데 1년씩 있지 말고 2, 3년씩 더 있어라 뭐 그렇게 한대요. 네. 그리고 뭐 A-10 같은 이제 공격기 오래됐거든요. 그거 다 철수시키고 새로운 전투기를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뭐예요? 중국한테 우리나라 안 내주겠다는 얘기고 미군이 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식하는 분들한테 좀 편한 거 아닙니까? 아, 미군이
떠날 마음이 없구나. 예, 마음 편하게 하시라니까. 미군 철수할까봐 불안해서 주식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멀리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나라 걱정 너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맞잖아요. 관심들 많으실 테니까 잘 알 거 아니야. 네. 그렇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더 할 거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그러면은 중국이 아마 경악을 할 겁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돼야 지들은 편한데 그게 끝나면 트럼프가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 아시아 쪽을 관심을 많이 가져줄 거예요. 중국이 괴롭겠지. 실제로 미국의 워싱턴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좀 도와달라. 한국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랑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한다고 트럼프가 정신이 없대요. 이쪽까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거지. 근데 그쪽 문제 정리되면 누가 경악하겠어요? 시진핑이랑 이재명이 피곤해지겠지. 김정은은 좋아할 것 같아. 나한테 뭐 좀 안 떨어지나 이러면서. 그치? 오늘 대북주도 많이 올랐잖아. 그죠? 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대형주가 많이 갔어요. 대형주가 많이 갔다. 그거를 뭘 갖고 볼 수 있냐면 러셀 1000지수하고 러셀 2000지수가 있거든요. 러셀 1000지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의 대형주예요. 대형주 지수인데 이게 러셀 1000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봉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막 할 때가 여기였어요. 바닥을 찍었죠. 22년 10월 달에. 그리고 미친 듯이 올라온 거, 미친 듯이.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얼추 비슷합니다. 마디기를 이제 해보면 비슷하다고. 대형주가 갈 만큼 갔단 소리예요. 특히 M7을 비롯한 이런 애들 많이 갔어. 더 크게 보여드릴까? 여기가 코로나잖아요. 여기가. 엄청 갔어요.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까? 잠깐. 코로나 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얘기해주는 전문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자기들 회원관리학 수익 난 것만 자랑하지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 이때 이만큼 갔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일 때 바닥 찍고 얘네들 이만큼 갔거든요. 두 개 파동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코로나 때 광해도 투매라는 거니까 그거 감안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대시세가 분출된 것만큼 대형주가 많이 갔다. 그러면 중소형주도 많이 갔냐? 중소형주는 러셀 2000 지수거든요. 여기는 코로나 때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예요. 이거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반등 나온 거야. 반등. 이게 다라고. 그러면 미국의 대형주도 많이 가는 게 있겠죠. 주도주는 항상 나올 테니까. 대형주가 많이 가겠습니까? 중소형주가 많이 가겠습니까? 중소형주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특징을 알면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을 좀 잘 살게 해줘서 이제 나라 경제가 좀 잘 되게 또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표를 얻어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중산층들은 이제 주식을 많이 하거든요. 지적 투자도 많이 하고 간접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 뭐 올려주겠어요? 중소형주 올려준다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중소형주가 더 많이 가요. 왜일까요? 간단한 원리인데 들어보세요. 짧게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가 미친 듯이 막 올라요. 그러면 개인으로 따질게요.
빚내서 똑같이 빚내가지고 약간 그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대기업 다니고 뭐 자산도 몇 억 있긴 한데 서울의 아파트 좀 되는 거는 꽤 비싸잖아요. 수십억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무리하게 대출 땡긴 거지. 금리가 막 올라요. 이 사람도 힘들다고. 아무리 뭐 억대 연봉이고 뭐 해도 힘들어요. 이자 낸다고 힘들다고 정신 없다고. 응? 근데 현금 많은 부자는 현금이 많으니까 대출을 안 받았겠죠. 대출 안 받았어요. 설령 대출 좀 받아도 이자가 낮을 거고, 그죠? 이자가 현저히 낮겠지, 그죠? 현저히 낮을 거고, 뭐 그 정도쯤이야. 응? 감당할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차이인 거예요. 대기업은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잘 견뎌요. 근데 중소기업은 미치는 거지. 안 그래도 대출 땡겨갖고 막 이제 회사를 돌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계속하면 그 매출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많이 나가요. 그럼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지. 직원들 월급 주면 사장님은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죽을 것처럼 힘든 거지. 근데 금리 인하를 왜 해요? 기업들 숨통을 틔워주려고. 그럼 대기업이 좋아져요? 중소기업이 좋아져요? 물론 대기업도 좋아지죠. 근데 중소기업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어서 바짝 말라있던 나무나 식물들 있죠. 그런 애들 물 줘보세요. 갑자기 애들이 막 생기가 돌아. 중소형주들이 막 땅바닥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말라 비틀어져가는 막 지렁이처럼 그냥 햇빛에 막 타들어가는 지렁이처럼 막 그러고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중소형주가 확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다 살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폭등이 나오죠. 대세상승장이 펼쳐지면 대형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 대세상승장에서 가장 수익률 좋은 거는 중형주에서 나옵니다. 중형주. 나중에 기간이 붙을 수 있는 중형주에서 초대박주가 나옵니다. 보통 중형주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초대박은 옛날에 OCI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기간이 붙어갖고 막 수십 배 올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알아서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도 많이 갈 건데 미국도 많이 가야 되지. 예, 미국이. 저번에 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중국 CSI 300, 100 이거 중국의 중소형주 그때 뭐가 많이 가던가요? 얘기 다 해드렸어. 러셀 2000 지수를 그 흉내내서 만든 게 중국 CSI 100, 200, 300 그거거든.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중소형주 안 가? 미국도 중소형주가 가고 중국도 중소형주가 가려고 지금 다 박스권 돌파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간다고요? 왜? 우리나라는 뭐 외계인인가? 말같이 도는 소리 들어보고 있어 진짜. 우리나라는 안 간대. 그럼 이메일 가든가 차라리 진짜. 네? 맨날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느 책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의인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고요. 악인은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게 이루어진답니다. 네, 공감 가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녹화 보시는 분들도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래요. 거기에 그런 말이 써있던 게 제가 기억이 나. 머릿속에 박히더라고. 네.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한번 읽어봤거든요. 몇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거 맞죠, 그죠? 의인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고 악인은 네?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게 이루어진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고서 뭐 저기 뭐야 명언집 이런 거 안 읽어요. 네. 명언집은 그냥 그거 다 흉내낸 거야. 그냥 성경 흉내낸 거더라고. 거의 다. 거의 다 있더만요. 네. 응? 여러분들도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게. 응? 걱정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셨죠? 제가 지금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뭐 나쁜 거 있나요? 제가 팩트 없이 뭐 얘기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경험과 제가 공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팩트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미친듯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번에 고객혜택금 보여드렸죠? 고객혜택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형 수익증권, 즉 주식형 펀드 쪽도 돈이 막 늘어요.
금리 인하기니까 채권형 펀드를 더 살 수도 있는데 보시면 주가가 오르니까 공인혜택금도 늘고 신용융자도 늘고 주식형 수익증권도 늘고 다 늘어. 그 나라 망할까봐 걱정이 많은 분들은 주머니에 손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체국이 안전하겠지. 우체국에도 이제 돈 넣어놨더니 대전의 국정정보자원 뭐 거기 이제 불나가지고 우체국 돈 체크카드도 안 되고 돈도 못 찾았잖아. 이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 이제 쓰레기 언론에서 나온 기사라서 100% 이제 신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단독 한미 한국과 미국이 경주에서 관세랑 원자력 합의문을 쓴대요. 뭐 강요간 서명을 했다. 추후 완전 타결. 연내 한국 관세 인하 가능성. 어쩌고 저쩌고. 확실한 말은 아직도 아니야. 이 인간들 뭐 대단한 거를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또 기사에서 홍보를 해주는데 대단한 거 아니고요. 네. 시간 질질 끌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에이펙 트럼프 이제 우리나라 오기 전에 당연히 거기서 관세 협상 타결을 시켜야지. 그거 안 하면은 이재명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지지율 나락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관세 협상이 그 뭐예요? 트럼프 오기 전에 10월 말 에이펙 오기 전에 와서 이제 뭐 서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관세 협상의 타결 저도 개인적으로 타결될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는 물론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뭐 그렇게 되겠지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그 끌고 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여기서 왜 드리느냐 이 쓰레기 기사까지 갖고 오면서 못 믿겠거든. 못 믿는 기사 왜 갖고 왔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지금 잡는 거거든요. 언론사에서.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중형주, 대형주 이제 과열된 게 많잖아요. 이제 중소형 테마주가 가야 되는데 딱 요걸 계기로 중소형 테마주가 갈 가능성이 커요. 왜? 지수도 많이 올랐겠다. 미국이랑 이제 트러블도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겠다. 앞으로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 때려잡을 거고 우린 반사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10월달, 11월달 되면 국회의원 이놈들이 평상시에 일 안 하고 놀고 그러고 있다가 뭐 또 내년에 또 우리 지역구 예산 뭐 확보 얼만큼 했습니다. 또 이런 거 하잖아. 또 연말이니까 예산 또 하잖아. 또 그 이제 뭐 국책 예산 뭐 국정 정책 이런 거 쭉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 AI를 이렇게 할 거고 AI 투자 어떻게 할 거고 무슨 신기술에 이렇게 투자할 거고 그게 막 나와요. 그 이재명은 나와서 지수를 마치 자기가 다 올린 것처럼 막 어쩌고 저쩌고 또 막 또 자랑할 거라고. 네. 하게 돼 있어. 네. 원래 권력자들은 그거 다 합니다. 네. 이재명은 더 열심히 하겠지. 네. 그죠? 그러면 테마주가 간다 안 간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중소형 대형주 이제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좀 쉬고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가서 딱 연말 연초에 그죠? 테마주 그냥 신나게 한번 쫙 3, 4개월 흘러가고 길면 6개월 더 갑니다. 쭉 한번 판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대형주 또 가고 왜? 대형주는 그동안에 충분히 조정받았으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갈 겁니다. 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랑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신경 좀 그만 쓰라고.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알아서 하겠지. 이거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 네? 그냥 신경 쓰지 마. 돈이나 버시라고요. 1번을 찍었건 2번을 찍었건 돈 없으면 그죠? 네. 사람들한테 찍혀요. 인생 잘못 살았다고 요즘에.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요즘에 남한테 손 벌리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 가족들도 안 도와줘요. 힘들죠? 형제 중에 누가 힘들면 다른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주 도와주죠. 옛날에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그 힘든 형제가 전화 올까봐 피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돈 없으면요
네, 정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 단단히 하셔야죠. 그죠? 네.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수가 떨어져서 폭락해서 그죠? 또 저기 할까봐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생각만 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드디어 주식 스팸 요놈들도 지금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얘네들 냄새 되게 잘 맡거든요. 네. 원래 사기치는 놈들이 냄새를 제일 빨리 맡아요. 그놈도 사기꾼들이잖아. 뭐. 네. 사기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왔고요. 주식시장에 이제 봄은 이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시고 기존에 오래된 종목들은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잘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상향. 미국을 보고서 가면 되겠다. 나라 걱정은 적당히 하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테마주들이 많이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확인하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